회사 생활이 힘드신가요? 파이어족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오늘도 가슴에 사표를 품고 회사에 출근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파이어족 대파입니다. 빠마입니다. 오늘은 한잔톡 시간의 편안한 분위기에서 저희가 예전에 갔던 거의 한 10년 전인가요? 10년 더 됐죠? 벌써 그렇게 됐나요? 2007년이니까요. 그때 갔던 미니은퇴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오면 처음에는 직장을 가지고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돈을 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근데 이게 한 3년, 5년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 좀 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은 내 뜻대로 사회생활이 쉽지 않아서 좀 더 공부를 하면, 좀 더 내 학력을 높이면, 도중에 쉬고 어학연수를 가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더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흔히 있어요. 또 이직을 할 때 이직과 재취업을 하기 전에 여행을 조금 길게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간다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미니은퇴나 안식년, 그쵸.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리는데요. 약간의 롱텀, 최소 6개월 이상, 1년 정도를 쉬는 것, 그리고 다시 와서 취업 활동을 하고, 안식년을 가지는 기간 동안 본인이 뭔가를 배웠다면 그쪽으로 가든지, 그렇지가 않다면은 다시 이제 취업 시장에 뛰어들든지, 그 뒤를 생각하든 안 생각하든 그 잠깐의 텀을 가지고 쉬는 거를 얘기하죠. 그렇죠. 미니은퇴나 안식년. 우리가 그걸 가졌잖아. 그렇지. 근데 나는 그때 이제 이랬다. 처음에 딱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에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 돈이 없었고 집도 좀 힘들었고 이랬으니까. 근데도 그때는 힘든 거를 모르고, 왜냐면 어리고 철없으니까 그냥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내가 벌면 내 맘대로 다 쓸 수 있잖아. 편하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벌었는데, 그리고 썼는데 한 7년 정도가 지나니까 갑자기 이제 그때 쌓였던 피로 같은 게 누적이 되면서 번아웃이 왔지. 그치. 거의 잠을 못 자고 일을 하니까. 맞아. 완전 셋업 상태가 돼서 안 하고 싶더라고. 돈이 많이 벌려도 싫더라고 그냥. 너무 피곤했지. 그래서 우리가 쉬자. 다 이걸 접고 어디 잠깐 떠나자. 이렇게 돼가지고 미니은퇴를 간 거잖아. 그치. 그때 약간은 어학연수를 핑계로, 어학연수가 필요하긴 했었지. 우리가 중국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었을 때인데 영어로 의사소통이 그닥 편하지 않아서. 근데 어학연수를 이제 좀 갔다 와서 영어를 좀 더 잘하면 좀 더 사업체를 확장할 수 있고, 이런 거는 나중에 보고 나니까 다 이게 핑계인 거야. 맞아. 내가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지. 그렇지. 좀 쉬고 싶고 놀고 싶은데 그냥 놀자니까 좀 그렇지. 그래서 나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어학연수를 하겠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서 노는 거지. 맞아. 아마도 그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나를 좀 레벨업 시키고 싶어서 이 공부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왜냐면 제가 나보다 일은 좀 못하는 것 같은데 학력이 높으니까 나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네?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잠깐 쉬면서 내 학력이나 요런 자격증 같은 거를 따가지고 좀 레벨업을 하려고. 근데 우리 생각도 그때 그랬던 거잖아. 맞아. 너무 피곤하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지. 맞아. 근데 언니 말대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쉬고 싶었던 이제 핑계일 수도 있어. 그게 없잖아 있었어. 갔다 온 게 후회가 되느냐는 아니야. 갔다 와서 더 좋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갔다 온 어학연수가 그 다음에 삶에 되게 우리를 커리어로 높게 연봉을 더 받고 그랬던 것도 아니니까. 맞아. 갔다 오고 나서 보니까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는 것 같아. 얻은 거는 뭐야? 뭐 얻었어? 세상을 보는, 세상을 살아가는 견문이 좀 넓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어학연수를 선진국으로, 영국으로 갔었는데 선진국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그때는 못 느꼈는데 한국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미래상을 조금 먼저 경험한 느낌? 그런 거는 좀 얻었다고 볼 수 있었지. 맞아. 나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영국에서의 생활이 우리가 가난하게 했잖아.
돈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앞날이 불안했고. 왜냐면 한국에 와서 다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왜냐면 경력이 끊겼는데 누가 우리를 써주겠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목돈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그래서 적게 쓰는데도 마음이 참 편하고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지금 생각하면 파이어족이 되는 마음의 초석이 된 것 같아. 돈이 삶의 행복의 다가 아니다는 거를 그때 살짝 맛보고 왔지. 맞아. 부자가 아니라도 행복할 수 있구나. 뭐 요런 거 정도. 맞아. 근데 우리가 거기 가서 그때 쓸 때 계산을 해봤더니 한 사람당 그 학비 포함해서 2천만 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연금께서 갔잖아. 맞아. 2천, 4천 들고 갔지. 물론 그 돈이 다 그 돈은 아니었어. 뒤에 이제 유럽이니까 유럽 여행을 조금 하려고 그 유럽 여행비까지 포함한 돈이 4천만 원이었지. 그러면은 우리는 4천만 원만 있으면 1년 동안 영국에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것인가?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봐야지. 현실적으로 그때 우리가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31, 32, 30대 초반인데 돈을 벌고 있는 30대 초반이라면 누구나 다 부모님에게 어느 정도 용돈을 드릴 테고,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서 따로 타지에서 생활을 하니까 우리의 살림살이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도 돈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학연수를 간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드리던 용돈을 딱 끊는다는 거는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1년치의 용돈을 먼저 모아서 드리고 그 돈도 필요했고, 또 그러니까 집은 월세니까 두고 가기에는 좀 그렇다. 집 관리도 그렇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나는 그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다. 그렇지. 그러니까 안 빼도 서울에 되잖아.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맞아.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나 몸만 가면 그렇지. 딱 그 2천만 원 거기 가서 쓸 돈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내 집이더라도 관리비가 계속 나가는 거고. 맞아. 근데 우리는 그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비가 아니라 월세로 살았는데 그럼 월세를 계속 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짐을 다 해가지고 집으로 보내자니 집에 둘 데도 없고 또 이 이사 비용도 장난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생각해서 이삿짐 센터에다가 맡겼더니 거기에서 매달 월세처럼 돈이 나갔잖아. 보관 이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짐을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보관을 해두면 그때 당시에 저희 짐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2톤 전후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월 45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보관 비용이죠. 그래서 그 돈도 뭐 한 10개월 가량치를 준비를 해야 됐고, 건보료는 달달이 그거 그냥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돈도 통장에 넣어놓고 가야 달달이 빠져나가니까 그런 돈들. 근데 건보료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갔다 오면 환급은 받을 수가 있었어. 우린 몰랐지. 맞아. 우린 몰랐지. 갔다 와서는 이제 환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랬고 또 뭐 차 할부금 같은 게 남아있으면 그것도 1년치 10개월치를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맞아. 유학을 가서 쓰는 돈은 일부야. 그 정도는 일부가 필요했고 현실적으로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한 걸 알게 됐지. 그리고 우리가 그때 사업을 접으면서 우리 거래처 사장님이 우리한테 했던 얘기가 있잖아. 지금 이렇게 떠나는 거는 당신이 거기 가가지고 쓰는 돈만 잃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벌 수 있는 1년 동안 너희들이 벌 수 있는 그 돈도 포기를 하는 거다. 가지 마라. 잘못한 생각이다. 그건 도피다. 그렇게 막 얘기를 했었지. 맞아. 근데 그때 다 만류를 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 파이족이 되려고 할 때도 주변 사람한테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 왜 주변 사람이 당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뭔가를 내가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좋은 얘기보다 걱정이랍시고 초치는 얘기나 찬물 끼얹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뭔가를 바꾸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새로운 길을 가는 거거든. 그렇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길을 가면 바꾼다고 하지 않잖아.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의 의지도 강하다고 할 수는 없거든. 두려움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불안하지. 그러면 이제 이 두려움에다가 어떤 용기를 심어주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은 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걱정이라는 걱정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걱정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도움이 안 돼. 어차피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 사업에 투자를 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걱정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걱정이라는 건 도움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럴 때도 이제 주변에서 거기 떠난다고 하니까 다 만류를 하고 걱정을 했는데 단 한 사람, 우리를 믿어준 사람이 있었지.
우리 엄마였죠. 음. 엄마가 남들은 돈을 보태주면서도 가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벌어가지고 가는데 나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때는 부모님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사실은. 왜냐면 사회생활을 이미 하고 있고 일도 잘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좀 힘들었는데 이제 막 자리를 잡아서 돈을 좀 벌던 때니까 항상 돈이 좀 벌리거나 승진하거나 이러면 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간다는 게 30 넘어가지고 굳이 뭐 영어 배워서 뭐 얼마나 그거 하겠자고 부모님 생각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1년 배워서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내가 1년간 해외에 나갔다 있다는 거를 설득을 시키지 하고 살짝 고민이 됐던 거였는데 그 부분은 좀 의외였죠. 그래서 힘이 됐고 잘 놀고 왔죠. 맞아. 그래서 나는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이 들어서 뭐 그게 도피건 뭐건 간에 좀 쉬고 싶다. 나에게 약간의 휴식을 좀 선물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있지 않겠어? 맞아. 그래서 그분들에게 현실, 내가 쉬면은 그때 발생하는 비용은 내가 버는 돈, 그리고 안 벌면서 쓰는 돈. 그러면서 내가 쉰다고 해서 이제 만약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안 하고 계신다면은 말이 용돈이지 그건 부모님의 생활비일 수 있는데 그렇지. 그것까지 다 나 몰라라 하면서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돈과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 기타 등등. 보관이사. 맞아. 보관이사. 보관이사도 있고. 맞아.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겠죠. 그 어떤 자유로운 어떤 그게 짧은 기간이든 뭐 긴 기간이든 파이어족은 남은 생애가 자유로운 거고 미니 은퇴는 자기가 정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의 자유를 내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냥 나의 뭐 먹는 거 입는 거 정도 되니까 내 맘대로 산다?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인간관계도 있고 뭐 특히 파이어족 같은 경우는 파이어족 은퇴 선언한 이후의 삶도 있는데 그때 뭐 사람의 도리나 어떤 인간관계를 다 안 하고 두문불출 안 하고 그냥 집에서만 있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원한다. 자유를 얻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르는 것 같아요. 꼭 그 책임감을 느껴야 성인이고 그래야 당당한 파이어족이 아닐까. 맞아. 우리가 그 미니 은퇴를 잠깐 해보면서 그거를 느꼈고 오늘 얘기한 이 자유와 책임 이게 파이어족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년 동안 우리가 2007년에 갔었죠. 2007년. 그 2007년에 갔던 그 1년 동안 뭐 남들이 만류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돈도 많이 썼고 그리고 돈도 못 벌었고 했지만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그 시간이 나한테는 굉장히 소중했던 시간이고 지금의 나를 만든 파이어족을 만든 그 초석이었는데 아마도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만약 미니 은퇴를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자유와 책임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쉬고 싶은데 뭐 좀 애매해. 돈 계산을 해봤더니 돈이 너무 많이 깨질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견디고 파이어족을 앞당기는 그게 어떨까요? 좋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봐요. 또 봐요. 안녕.